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그 영입인재 2호 그 원종건 씨의 논란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어요. 송구하다고 했죠. 예. 근데 저는 그 이해찬 대표가 그 사과를 해야만 됐고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게,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찬 대표가 인재 영입은 나 혼자 다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1인 인재 영입위원회로 내가 주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 이제 과정에서 이제 물론 인재 영입위원회가 꾸려지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런 경우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해찬 대표가 사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 인재 영입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깜짝 쇼로 가다 보니까 나타나는 참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서구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 정치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정치 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지방 의회부터 출마를 시켜서 밑에서부터 어떤 그 정치 훈련을 쌓아가지고 뭐 의회까지 오는 이런 어떤 그 단계적으로 밟는 이런 어떤 구조가 이제는 정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100% 맞는 이야기인데, 네.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조금 전에 TK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지역 민심 같은 경우는 공천 단계, 그러니까 정치 혐오가 우리나라는 되게 심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어떤 물갈이를 그러니까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상 당이 주도하는 어떤 정치 훈련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냥 그 당 사람들. 그러니까 그 밥에 그 나물. 네. 이렇게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험이 없고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을 깜짝수로 영입을 하는 거죠. 네. 여야 공이. 여기서 이제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읽고 보면은 뭐 조금 전 저희 2000년 16대 총선 얘기했지만 2004년에 17대 총선에서도 보면 여든 야든 그 당내에 보면 청년위회라는 것을 청년위원회 같은 것이 있었고요. 거기서 청년 정치인들 양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은 공천 후보자 할 때 보면 인재 영입에서는 외부에서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이 오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당직자로서의 혹은 뭐 그냥 구성품으로서만 평가절하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우리 김종배 선생님하고 제가 똑같은 의견인데요. 네. 인재는 영입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육성의 대상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것도 평소에.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그냥 선거 두세 달 앞두고 갑자기 청년 아카데미 열고 또 인재 영입하고, 인재 영입은 결과가 딱 두 가지로 끝나더라고요. 제가 보면 희극 아니면 비극입니다. 네, 원종건 이런 경우에는 정말 완전히 비극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의 인재 영입 이런 시스템, 네. 이런 문화라면은 갑자기 어떤 스토리 있는 사람을 갑자기 찾고, 그것도 주로 SNS나 온라인상에서 유명했던 사람, 네. 그 스토리만 그냥 믿고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권에서의 인재 영입은, 제대로 된 인재 영입은 그 당시 YS가 뭐 김문수, 이재호, 홍준표, 또 이회창 이런 분들 인재 영입할 때는 그래도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 시민운동을 오래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이미 검증을 다 거친 분들이 영입이 돼가지고 정치를 잘 해온 거예요. 네. 지금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떠나서 말이죠. 그게 중요한데, 원종건 이 민주당에서 뭐 인재 영입 2호요? 뭐 사람한테 1호, 2호 붙이고, 나는 그거부터 마음에 안 들고, 저는 우리 당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인재 영입하면 저희 당에서도 박찬주 대장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재 영입하지 말고 평상시에 인재는 육성하는 게 맞다 말이죠. 당시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2호 인재 영입은 원종건 씨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1호가 박찬주 전 대장이었는데, 그 당시에서도 최고위원들조차도 영입되는지 몰랐다는 이야기는 황교안 대표가 주도해서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밀 영입, 그것도 깜짝 쇼를 밀실 지향을 영입이라는 했던 얘기잖아요. 이게 다 파퓰리즘이에요.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가 볼 때는 전부 파퓰리즘이고, 이게 고리를 네, 끊기 안 힘든 됩니다.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그 계속 활동을 했던 당직자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 청년, 그러니까 가산점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전 심사 과정에서 한 20% 정도의 가산점을 준대요. 그런데도 공천받기가 힘든 게 뭐냐면, 경선구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가장 배점이 높은 게 당선 가능성이고, 네. 당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본다면 결국 이게 인지도 조사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인지도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어떤 초점의 대상이 됐던, 언론 노출이 많았던 사람이 당연히 인지도가 높고, 여론조사에도 높게 나오고,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또 이쪽으로 쏠려가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당이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뭐
고리를 끊지 않으면 네. 이건 다음 선거에서 나면 똑같이 그러니까 발생할 거라고 네, 저는 이번에 이제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 불발로 인해서 자유한국당 대단히 초반에 곤혹스러웠잖아요. 이번에 원종건 씨 사례는 또 어떻게 영향을 파장을 끼칠지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